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자본시장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 문정입니다.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증시는 반등하고 금리는 급등락을 멈췄습니다. 달러 환율은 어느덧 133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 후반에는 전세 금융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잭슨홀 심포지움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잭슨홀 심포지움,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8월 말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잭슨홀 심포지움인데요. 쉽게 말하면 잭슨홀 미팅이라고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잭슨홀 경제정책 세미나, 이코노미 폴리시 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그를 흔히 두고 이제 경제정책 세미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이유는 개회사를 주로 연준 의장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도 아마 개회사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8월 달에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인 FOMC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을 확인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잭슨홀 미팅은 8월 달 FOMC의 연장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지역 이름인 잭슨홀에서 따온 겁니다. 이 잭슨홀은 미국 중서부인 와이오밍주의 대표적인 휴양지인데요. 이 잭슨홀 미팅의 주체는 캔자스시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가 주로 이제 주최자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비단 연준 인사들뿐만 아니라 세계 중앙은행의 총재들 아니면은 중앙은행 위원들도 참석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학계 인사들 그리고 저명 인사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은 197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가 벌써 46번째 행사인데요. 첫 번째 행사는 이제 농업 정책에 대한 논의가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에 통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볼커 의장이 이제 발언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달러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었고, 2000년대에는 미국의 이제 아킬레스건인 주택 그리고 주택 금융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금융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면서 2007년에는 회의가 연기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더욱 알려진 건 2012년 잭슨홀에서 당시 연준 의장인 폴 베넨케이 의장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추가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9월 정례회에서는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2년 잭슨홀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연준은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추가적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고, 이로 인해서 9월달, 8월달에 이어서 9월달에도 금융시장에 이제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가 8월에만 4.2% 하락했고 9월에도 9.3% 급락했고요. 달러 지수는 8월에 2.6% 상승, 9월에도 3.1% 상승했습니다. 이 달러 단율은 1,320원에서 무려 1,400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 좀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과 기조를 확인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이제 시장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공개됐는데요. 이 잭슨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통화정책의 효과와 전달의 재평가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시간으로는 20일부터 24일까지고 한국 시간으로는 23일부터 25일 새벽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개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작할 예정이고요. 올해 가장 주목할 부분은 파월 의장이 이제 통화정책 실효성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9월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금리 인하가 어떻게 시작될 건지, 어느 정도의 강도와 어느 정도 속도로 이루어질 거에 대해서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50bp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제 금리 경기 침체를 인정할 거다라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요. 그렇다고 25bp 한 차례 인하를 그칠 경우에는 연준이 시장을 너무도 도외시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자리에서 과연 이제 25bp 인하, 이제 50bp 인하, 그리고 향후 금리 인하 경로와 속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시장에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평가에 대해서 파월 의장 발언 자체 혹은 파월 의장이 내놓는 문구나 단어 이런 곳에서 아마 시장의 의미를 찾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단어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건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마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좀 상당히 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적으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이벤트였음은 외환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최근 뭐 수차례 동안에 그 잭슨홀 미팅 기간에 달러 지수의 변동성 그리고 5일 동안의 평균 변동성을 보면은 일중 변동성이 5일 동안 상당히 크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나서 시장은 상당히 좀 경계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후에 이제 잭슨홀에서 나오는 단어나 문구에 따라서 뭐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채권시장과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이 달러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과 문구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경로에 따라서 아마 뭐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에서도 가장 주목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이지만 쉽게 간과하고 잘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벤트인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봤습니다. 결국에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새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개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 경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거냐 그리고 이러한 금리 인하 경로가 시장이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문구 혹은 새로운 단어가 포착이 될 경우에 이것을 이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부분이 주목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추가적인 힌트가 공개된다면 시장은 좀 안도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는 현재보다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시장 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